근데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각자 알아서 네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아침 식사 섭취가 건강한 체중을 달성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어, 제가 몸이 피곤하고 웨이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먹습니다. 먹어야지만이 뇌가 깨는 거고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차라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다치지 않는데 아침을 안 먹고 강의를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 어떤 어제 모 닥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얼렁뚱땅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만 먹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 신체 활동은 어, 신체 활동 증가와 함께 칼로리 섭취 감소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봐보세요. 체중 감량 유지인데 감량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420분, 6, 7에 40이잖아요. 날마다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 1시간 반 정도를 네, 1시간 반 정도를 5일간 이렇게 센 강도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체중 감량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했다. 살이 많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되게 살을 뺀 사람 보면은 2시간 정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2시간이든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든지 또 생활에서 30분씩 해서 4번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20분씩 해서 6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더 작은 숫자를 여전히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네. 근데 체중이 뭐 찌지 않고 예방한다, 프리벤션 한다라고 하면은 한 30분씩 이 정도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빼고 싶냐? 2시간. 다음에 유지하고 싶냐?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다음은 예방은 한 30분 정도죠. 네. 다음 중등도 그 유산소 활동 이런 것들, 이렇게 자전거, 수영 이것은 감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중증 비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는 되지 않고 뭔가가 더 센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근력, 네, 근력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려고만 하면은 이제 근육 힘이 없다라고 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피트니스 그런 훈련을 헬스를 해서 근력을 올려주고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다라는 거죠. 네. 행동 변화, behavior change. 행동 변화 이론 모델 보면요, 비만 치료 위에 이렇게 제대로 섭취하고 운동에 대한 근거 기반을 제공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비만을 유발하는 섭취라든지 활동 패턴에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또 행동 관찰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일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음식 양,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체중을 재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체중을 재지 않으면은 체중을 빼기가 힘듭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올라가는 사람은 훨씬 더 체중 감량하기가 분명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은 충분히 먹어주는 거, 활동하는 거. 체중을 재지 않는다, 체중을 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주요 행동 변화 전략 보면요, 자기 관찰, 그래서 칼로리, 설명량, 시간에 대한 자세한 기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문제 행동 발견하도록 하는 거, 식품일지 여러분 다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주 어떤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힘들다고 했는데 남한테 날 이렇게까지 관찰해주고 하면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1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남들 쓰는 거, 그 다음에 팀별로 하는 거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탤런트들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스타들이 그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네. 여러분 그 돈을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관리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하는 것들, 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극 조절. 그래서 집에서 아예 치우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이런 글자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네. 제가 남에다 쓰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새 출발. 놀라운 기적은 바로 지금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걷기를 위해서 문 옆에 운동화를 놓아두기. 그다음 예쁜 옷을 사는 거. 예쁜 옷을 사가지고 걸어두는 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요. 섭씨 문제라든지 고위험 상황 발견한 거, 대한 행동 수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고, 인지적 재구조, cognitive restriction 이런 것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줄여주는 거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늘리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피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화장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뭘요. 저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재발 방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주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띵킹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행동 변화 방법은 마른 상태를 생각하고 장기 목표 설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상. 네. 새로운 옷들, 밤에 오락하는 것들, 지지를 요청하고, 그다음 배고플 때 어쩐다고요? 그때 내가 먹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때 갑자기 그게 딱 사라집니다. 미리 내일 먹고 싶은 거 계획합니다. 누가 지금 현재 딱 안 먹어야 되는데 라면 끓였어? 저 라면을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내일 저 라면을 한 날 다 먹게 되면 500칼로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라면을 4분의 1조각을 딱 하고 여기에다가 김치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야채를 넣어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달걀을 꺼내가지고 그러면 몇 칼로리일까요? 이렇게 된 경우는 500칼로리가 아니라 한 200칼로리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릇을 여러분 속일 수 있는 조그만 그릇에다가 너무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곤약을 이용해서 라면 넣게 되면은 양은 많은데 칼로리는 적은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콩나물이라든지 숙주나물 넣는 거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거. 나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게 먹는다.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 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핸드폰 하면서 걸어 다니세요. 네. 그리고 저칼로리 식품을 먼저 먹고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신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2컵을 마시는 사람은 밥을 절대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접시, 그리고 접시 컬러가 파란색인 경우는 입맛이 싹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장보기, 배고플 때 절대 장보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일단 밥 먹으세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면 사정없이 삽니다. 네. 저칼로리 간식
과일과 야채를 쌓아둔다. 과일은 저칼로리가 아닙니다. 과일 저칼로리 아닙니다. 야채를 쌓아둔다. 뭐라고요? 야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야채가 잘 보이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과일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야채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다. 자, 생활 양식을 변경하고 양치하고 지방 설탕 줄여주고요. 뭐라고요? 기록. 앞으로 여러분한테 기록을 잘하는 사람들 상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상을 줘야죠. 네, 그렇죠? 배고픔 기록하고 피로가 섭취를 유발한다면 더 많이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요. 규칙적으로 체중을 잰다. 네, 수면 작게 하면 안 됩니다. 수면 충분히 섭취하되 계속 누워있어 버린다. 8시간 자는 거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네, 한 4시간 반, 6시간 이상 잠자는 거 아니죠. 네. 다음에 약물,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당뇨, 이상지질 혈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약물을 먹는 거죠. 네, 여기서 제니칼이라든지 베빌그라든지 이렇게 퀴미아라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식이지방 흡수를 감소시키고 지방 흡수 불량으로 지용성 비타민 섭취량을 초래할 수 있다.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칼로리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저칼로리 식이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얘는 식욕 감소, 음식 갈막의 감소, 포만감을 증진시켜주고 12주에 만약에 6%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체중 감량이 6%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중단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낮은 용량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거고요. 12주 후에 3%안 되더라고 하면 중단하고 12주 동안 더 높은 용량으로 증가하시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약물도 쓰는 건 중요한데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이것을 먹고 네 어디 뷔페를 가기 전에 제니카를 딱 먹고 난 다음에 가서 몽땅 드십니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걸 정상적으로 먹고 얘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살이 빠지는데 이걸 먹었으니까 나는 아주 많이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가서 몽땅 먹어요. 분명히 거기에서 지방이 다운되긴 하지만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승인약물 이런 것들 제니칼이 최저 라이프에서 억제제인데 문제가 이런 것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간, 네. 다음,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 그거는 어지럼증, 고강고도 기침, 변비 걸리면 살찌죠. 네. 다음 말 대부분 항간질약 이런 건데 식욕 억제제인데 감각 이상, 불면은 우울증 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안 됩니다. 우울증 올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비만 수술했을 때는 상당한 체중 감량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고위험 비만인 경우 일단 위용적 감소와 위조작수를 병행하고요. 복강경 조절 위밴딩,